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격앙된 반응을 넘어 현직 판사들마저 실명을 걸고 공개 비판에 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경력의 부장판사들은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이번 판결에 대해 본 적 없는 초고속 판결이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부산지법과 청주지법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올린 실명글에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불과 며칠 만에 검토하고 판결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충수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논란은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의 국회법사위 해명으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전자문서를 스캔해서 봤다는 해명은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전자문서라면 당연히 남을 열람 로그에 대한 의혹을 키웠습니다. 김민성 민주당 최고위원은 즉각적인 로그 공개를 요구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대법원 내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한 정황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이 실제로 재판 자료를 얼마나 언제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열람 시간이 한두 시간에 불과하다면 7만 페이지를 검토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로그 공개 요구를 단순한 압박을 넘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에 대한 탄핵과 사법부 특검까지 염두에 둔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대선 개입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는 선출되지 않은 법조 엘리트들이 사법 자제의 원칙 없이 정치를 흔드는 행태를 지적하며 이번 판결에 이재명 혐오와 법조 기득권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직격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상고심은 대법원 소부 배당 후 단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열흘 만에 판결이 선고되는 극히 이례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청주지법의 한 판사는 선거철이면 수사도 멈췄다며 이번 판결이 선거를 흔들기 위한 무리한 시도였고 사법부가 선거 이후 어떤 타격을 입을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판결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정당성을 묻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자초한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혀낼 것을 천명했습니다. 로그를 공개하라.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라. 끝까지 숨긴다면 그것이 곧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소송 기록을 전자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의 로그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로그 기록 공개 요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며 이틀 내에 끝내자면서 서명운동을 위한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서명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 공개 포털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한 로그 기록 등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오후 1시 기준으로 5천 건을 넘은 상태로 그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자문서에 대한 대법관들의 접속 기록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4월 21일 전합에 회부가 됐고 저 사건이 22일, 예. 21일이요. 21일,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 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그 예. 6만 페이지가요? 예, 요즘에는 이제 그 형사 기록 전자사본화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전자문서가 예. 되고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예. 전합 2월 21일 날 전합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다수 의견 이제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질체 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에 따르는 이런 부분을 아니요. 다수 의견에 다른 보충 의견에는 보충 어떻게 의견. 되어 있냐면은요. 그 이 대법관들은 문서를 읽어봤다.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상고 이유서, 제출 문서를 읽어봤다. 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보충 의견을 쓴 대법관들은 소부에 있는 대법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허위로 답변하시면은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을 하신 건지 아니면 대법원이 사실상 소부 말고 전합을 하더라도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보신다는 것이죠. 기록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주심법관, 대법관 그리고 이제 다른 대법관들께서 이제 이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 그 기록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21일부터 24일 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합의가 됐으면 의견을 낸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가 되면 당연히 그렇죠. 필요합니다. 24일 날 의견을 내신 거예요. 대법관들이. 21일 날 전합에 회부가 되고 4일 만에 의견을 내신 겁니다. 기록을 보고 4일 만에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내신 거예요. 6만 7만 페이지를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제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을 하시는 거라면 대법원의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개인들이 판결을 받을 거란 말이죠. 대법원에 대해서.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과 1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충분한 사건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기록을 제대로 안 보시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마치 그 엘고 사건을 넣으셨는데 엘고 사건은 당의 사건, 당의 대선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이에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판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이 판결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대선 한 달 앞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판결은 이제 비판과 비평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판결하시겠네요. 그러면 행정처장님. 모든 법관들, 대법관도 포함해서 각자 책임하에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선거 앞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판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정치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시는 거라고요. 오늘 아침 일찍 저하고 가까운 분이 전화가 와서 도대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윤석열의 최측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김앤장의 서석호 변호사다. 네. 그리고 이 서석호 변호사가 또 조희대하고 엄청 친하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서석호 변호사가 전화를 안 받더라. 잠적했다. 잠적했었다. 네. 그러니까는 그건 뭐냐면은 3월 26일 날 그 우리 대표님 무죄 판결 난 직후부터 자기는 잠적한 것 같다고 본다. 그래서 윤석열, 서석호, 조희대가 지금 나서고 있는 거다. 근데 서석호가 김앤장인데 한덕수가 어디 출신이냐? 김앤장 부문 아니냐? 네. 그러면 이거 빤히 보이는데 조희대가 지금 2심에서 우리를 유죄 때릴 걸 알았다가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그 전원 합의체 끌고 지금 목숨 걸고 나온 거다. 맞습니다. 저 사람 칼 뺏고 목숨 걸었다. 그럼 당신들은 뭐 하냐? 빨리 목숨 걸어라. 그리고 만약에 2심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에 하나 뭐 여러 개 중에서 2개로 줄였으니까 뭐 1심 아니 1년 징역 1년 때리고 뭐 법정 구속한다고 그런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싸워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아유 그래서 어제 잠 한숨도 못 잤는데 새벽에 전화 오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고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우리 모경정 의원님은 어디서 어제 그 판결 소식을 들으셨어요? 제가 전국 청년위원회가 그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었어요. 딱 똑같은 시간이어서. 맞아요. 근데 사실 죄송하게도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속보가 하나씩 올라오는 게 핸드폰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발언할 때마다 올라오는데 하더니 마지막에 최종적 주문 낭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짜 뉴스이길 바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 기본적으로
다들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는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계엄 12.3 계엄은 윤석열이 비교적 최근에 어떤 계획을 했던 내용이라면 이 조이대의 마지막 판결까지 나오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부터 또는 조이대를 그 자리에 앉히면서부터 이미 계획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다. 이미 옛날부터 계획된 그림이 드디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률을 하고 있고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도 오랫동안 지금 재판도 하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박상욱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걸 하다 보니까 더 미래가 걱정되는. 사실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이 나긴 어려워요. 필요한 시간이 7일, 그 피고인 상고 7일하고 상고 접수해가지고 이유서 접수하는 27일, 그러니까 20일, 27일이 있으면 사실은 연휴 지나고 5월 7일 되면 사실 시간이 끝나간다고 보는데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더 이상 못 믿겠어. 못든 말도 못 해드리겠어요.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법률가지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부끄러워서 못 맞춰요 우리가.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저렇게 아까 좀 전에 박선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정하고 들으니까 저희들이 뭐 근거를 제시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어제 의총 바로 긴급 의총 했습니다. 5시에 했는데 지금 의총에서 뭐 탄핵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의총 때 분위기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일단 그 매우 중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총단결. 그다음에 우리끼리 뭐 어떤 논쟁 이런 거 없다. 그렇죠. 이대로 간다. 똘똘 뭉쳐서 돌파한다. 두 번째는 일단은 최상목부터 탄핵을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이들이 어디까지 나오냐 본다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대법에서 고등법원으로 서류가 도착했다고 기록이 그러잖아요. 그만큼 또 바로 가버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기록이 지금 6만 페이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만 해도 7일 걸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댓글에도 날짜 계산하지 말라고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다음에 저기 뭐야 법원 배당하는 것도 한 2, 3일 걸린다. 근데 오늘 하루에 싹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선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어제 보니까 12명의 대법관들이 딱 10대 2로 나눴어요. 정말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CG 한번 같이 보시죠. 딱 찬성 10명, 반대 2명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10명은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이고요. 반대는 뭐 회피하거나 법원 행정에 빠졌지만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의 대법관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하고 원래 이 대법원은 살짝 좀 미묘한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윤석열을 탄핵시키면서 그 국민들로부터 그래 칭송 아닌 칭송을 받은 이유는 본인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 분명히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초월한 현재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역사에 남을. 그런데 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지금 그게 통하지 않는다. 나를 임명해준 또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함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앞으로의 전원합의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권위와 그 자격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상실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법사위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46페이지인가 그렇죠. 예, 오늘 그 한번 그거 내용을 좀 준비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문 중 소수 의견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의사실 공표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애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검사의 기소 편의 지위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저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의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넓게 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선거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험 요소를 끌어오게 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 집단 사이의 상호 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 심판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게 소수 의견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이게 다수여야 돼요. 원래.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야,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이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해서 패배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저 사법살인이고 누구나 잡아 넣을 수 있고 누구나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앞으로 거거든요. 대선 후보는 다 이렇게 보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 알다시피 야당이. 선거 비용 다 토해내야 됩니다. 430억. 그러면 민주당 없어집니다. 그것까지 노린 거예요. 아예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앞장서서 사법부 퇴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법부 카르텔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심은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볼수록 아 사법부 카르텔이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소수 의견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 그나마 이 며칠 더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더 빨리 9일도 아니고 더 빨리 진행될 뻔했는데 그 2명의 소수 의견을 넣는 과정에서 그래 그나마 며칠이 늘어났다. 얼마나 이게 개탄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적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심리 딸랑 2번 했고요. 대법원에 간 지 36일 만에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특히 해부 9일 만에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저는 합의체에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 2명이 이렇게 더 의견 주문 양으로 보면 이유 양으로 보면 훨씬 많습니다. 2명의 대법관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중계까지 해가면서 빨리 이렇게 선고를 한 이유 박 의원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숫자 확보했다 이거죠. 숫자 그렇죠? 확보했으니까 맞죠? 니들을 이야기하려면 얼마든지 해. 그냥 부록으로 붙여줄 테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39페이지 그러니까는 이번에 유죄 판결 취지한 사람이 총 39페이지 저 2분 대법관이 한 게 46페이지 그러니까요. 2분의 소수 의견이 훨씬 분량이 많고 촘촘하게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간 대법 판례 를 다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조희대라는 자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로 끌고 오면서 기존 판례, 대법 판례를 싹 뒤집어 엎어버린 거거든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것이 무엇을 노리느냐. 명확하게 그게 초점입니다. 이걸 노리는 게 뭐냐. 결국은 후보까지 박탈시킬 수 있는 외길 수순으로 우리 당을 딱 몰아넣고 그다음 후보 등록한 다음에 판결을 내려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후보 자격 박탈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제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님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후보 박탈 공고해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부터 뭐 내란 우리가 무슨 또 폭력을 행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주의 박살내는 거예요. 이런 몰상식적이고 사법 쿠데타를 주도하고 있는 게 그 좀 전에도 읽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인데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이 바로 이 자리에 앉힌 거죠. 윤석열하고 관계성이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영상들이 요즘 이제 다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전영기 의원이 질문한 영상을 한번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42세 남성이 14살 여성을 14세 여성을 임신시킨 사건에 대해서 대답하는 태도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법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방송으로도 CG가 나가고 있는데요. 예. 아니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무조건 완벽하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서와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과 매우 괴리되어 있는 판결을 해왔던 사람이다라는 게 그냥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더 들게 그러니까 이제 TK 서울법대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그 극우적인 재판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박근혜 때도 대법관 한번 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뇌물죄도 무죄를 줬었고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보수 우익에 손해될 짓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겠다. 아니 자신들이 의병의 심정으로 이번 재판을 끌고 가겠다고까지 우리 의총에서도 모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덕수의 그 사퇴 시점 4시 어제 오후 4시 1시간 전에 3시 그러니까 딱 짜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3시에 우리 후보를 유죄 판결하고 한덕수 나오고 오늘부터 다시 한덕수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그 시간 직후에
대법에서 서류가 고법으로 오고 그 서류가 와서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재판부가 배당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나리오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착착착 기록 검토도 없이 네. 오케이 이거는 그냥 파기환송이다라고 결론 내놓고 진행을 네. 한 건데 이충재 기자입니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네. 출신인데 이분이 보험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들어놓은 보험이 이제서야 통했다. 그 보험은 인사로 자기가 이 조이대라는 사람을 임명한 거고 끝까지 보험이고 이 사람 지금 윤석열이 민간에 있습니다. 크로비스타에서 밥 먹고 보리밥 먹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전화 안 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영향력 행사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부분 우리 모경정 의원님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고요. 저는 이제 보험이란 표현보다 윤석열이 처음부터 최전방에 박아놓은 스트라이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라이커다. 뒤에서부터 검찰, 정치 검찰이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를 열심히 기소하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온갖 모욕을 준 다음에 마지막 스트라이크가 골을 넣듯이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그 과정을 조이대에게 이미 역할을 맡겼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펼쳐져 있던 단막극이었다면 이건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 본인이 윤석열이 그린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선원 의원님 예. 이렇게 패배자 예. 지난 선거에서 진분 사람은 낙선자에게 이런 선거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거의 없죠.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 없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지만 소위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거는 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흑색선전을 했을 때 해당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당선됐을 때. 네, 당선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당선됐을 때. 나는 상대방 흑색선전하고 나는 당선됐을 때 그때 이게 하는 거고 나는 그렇죠. 떨어졌고 나를 방어하고 나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야기한 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 원래 이 헌재의 소원에 헌법 소원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더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대법에서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제 7부 형사 7부인데 이 형사 7부의 이재권 부장판사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네? 배당이 바로 됐어요. 하루 만에 그냥 형사 7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권 대권 해가지고 당권은 원희룡이 먹고 대권은 이제 한덕수가 먹는다 이렇게 팀으로 짰다고 하는데 그런 또 설이 있습니까? 예, 근데 이 이재권 판사가 원희룡 후배예요. 제주고 제일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꼭 뭐 후배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네, 그건 사실상 아니지만, 네. 이것은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